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12시간째 이어진 수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의사들이 입을 모아 외쳤지만 수술대 앞에 선 35세의 한국인 의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겨우 0.01mm 굵기의 미세 수술 도구가 들려 있었고 모니터에는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뇌간 부위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 당신이 실패하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김서준 교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미세수술 기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전 미국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걸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불가능한 수술. 그리고 그 수술을 성공시킨 35세 한국인 의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는 올해 초 미국 최대 의료학회가 열리던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의사들 사이에서 한 명의 동양인 의사가 조용히 학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이미 한국 최고 대학병원의 뇌신경외과 교수가 된 김서준.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 그는 그저 이름 없는 동양인 의사일 뿐이었습니다. 학회 첫날 저녁, 갑작스러운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IT 기업의 창업자이자 백만장자인 로버트 밀러가 직접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제 딸 엘리자베스는 올해 겨우 25살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아름다운 금발의 젊은 여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MRI 영상에는 뇌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미국 최고의 병원 5곳을 다녔습니다. 유럽의 권위자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수술 불가능. 성공률 0%. 학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MRI를 분석했습니다. 종양의 위치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뇌간은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생명의 중추였고 그곳에 칼을 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로버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딸의 수술을 성공시키는 의사에게 5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로 4천만 달러입니다. 학회장이 폭발할 것 같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500억이라는 금액은 의사 한 명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실패해도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 주십시오. 1시간 뒤 특별회의실에는 미국 최고의 뇌신경외과 의사 15명이 모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미국 최고 병원의 과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MRI를 분석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양이 뇌간의 숨골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즉사입니다. 혈관 분포도 보세요. 경동맥 분지가 종양을 관통하고 있어요.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종양을 제거한다 해도 뇌간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김서준 교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에게 그는 그저 구경 온 동양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서준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귀찮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는 초청받은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백발의 노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뇌신경외과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입니다. 한국?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35세입니다. 회의실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35세면 이제 막 전문의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교수라니, 그것도 이런 중대한 수술을 논하는 자리에 참석하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여기는 당신이 공부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하지만 김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만 제 자료를 봐주십시오. 한국에서 개발한 신경내시경 우회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됐습니다. 보안 요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곧 경비원 2명이 들어와 김서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로버트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로버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로버트 밀러의 제지로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김서준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3차원 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 한국에서 시행한 수술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16살 소년이었고 종양 위치가 엘리자베스 양과 80% 유사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제거된 종양 사진과 건강하게 회복한 소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일 겁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스미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뇌종양 수술을 집도한 권위자였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술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미세 침습 수술 기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내시경을 이용한 우회 접근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뇌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그만하십시오. 백발의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열정은 알겠지만 이건 당신 수준의 수술이 아닙니다. 500억이 걸린 수술을 35세 동양인 의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동양인이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미국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미국 의사들이 모르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29살에 이미 세계신경외과학회에서 최연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유럽과 일본에서 초청 수술을 수십 차례 성공시킨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술 계획을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로버트 밀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제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서준은 로버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서준도 한국에 아픈 어머니를 두고 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로버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김서준의 눈에서 진정성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수술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김서준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국에는 그의 제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김 박사, 그때 그 16살 환자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네. 아, 박준호 학생이요? 지금 대학생 됐는데요. 왜 그러세요? 내일 화상 통화 좀 부탁하고 싶어서. 미국 의사들이 믿지를 않아. 그날 밤 김서준은 1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MRI를 수백 번 분석했고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메모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새벽 4시 김서준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양 뒤쪽에 미세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접근하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기법이었습니다. 미세 내시경을 구부려가며 진입하는 이 방법은 극도의 손기술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김서준은 이 기법으로 이미 30건 이상의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침 7시 김서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준아, 의사는 실력으로 말하는 거란다. 내가 동양인이라고 젊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마라. 김서준은 정장을 갖춰 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밤새 준비한 50페이지 분량의 수술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35세 한국인 의사가 500억짜리 수술에 도전한다는 소식은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동양인 의사 얘기 들었어? 정말 웃기지 않아? 한국 의대 수준이 그 정도인가 봐. 현실 파악을 못하네. 로버트도 정신이 나간 거야. 돌팔이한테 희망을 거는 것 보면. 김서준은 그 모든 비아냥을 들으며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뜨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서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종양 후방 3mm 지점에 우회로가 있습니다. 김서준이 가리킨 부분을 본 미국 의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크린에는 고해상도로 확대된 MRI 영상이 떠 있었고 그가 말한 3mm의 공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공간은 우리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아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윌리엄스 교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내시경을 180도 꺾어야 하는데 현존하는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서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특수 제작된 의료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의료기기 회사와 3년간 개발한 유연성 내시경입니다. 최대 270도까지 구부러지며 직경은 0.8mm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그런 장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이 장비는 김서준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만든 것이었고,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설령 그런 장비가 있다 해도 뇌관 주변의 혈관을 건드리면 즉시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스미스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수술입니다. 당신 같은 젊은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김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3년 전 김 교수님께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에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수술 전에는 모든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생존율 1%라고 했죠. 하지만 김 교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미국 의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보니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의학은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개발한 수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MRI 데이터를 입력하자 3차원 가상수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서준은 특수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화면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가상의 내시경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김서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45분 만에 가상수술이 완료되었습니다. 종양이 완벽하게 제거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스미스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제 수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의 호흡, 혈압 변화, 예측 불가능한 출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72시간의 준비 시간을 요청합니다. 김서준이 로버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시뮬레이션을 100번이고 반복할 것입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위험을 대비할 것입니다. 로버트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는 젊은 한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밀러 씨, 이건 도박입니다. 당신 딸의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회장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 동양인 의사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술대에서 죽을 것입니다. 김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생명의 무게를 압니다. 제가 실패하면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서준이 로버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엘리자베스 양은 6개월 안에 분명히 돌아가실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5살,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진 딸.
그 딸이 지금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로버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교수님. 네, 밀러 씨. 제 딸을 부탁합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수술을 저 애송이가 한다고요? 밀러 씨, 다시 생각하십시오.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김서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72시간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김서준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5세 한국인 의사와 60대 미국 백만장자. 인종도 나이도 배경도 달랐지만 이 순간 그들은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김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한 젊은 미국 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성공한다면? 하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준비 첫날, 김서준은 병원 최상층 특별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자베스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금발이 아름답게 빛나던 그녀는 이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란 눈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이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엘리자베스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병실을 나온 김서준은 곧바로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로버트가 마련한 공간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8대, 시뮬레이션 장비,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특수 내시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먼저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술실에는 그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미국 언론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 의사가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조롱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 공유했으니까 같이 분석해보자. 다음 12시간 동안 김서준은 시뮬레이션을 20번 반복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각도, 다른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근육통으로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미국 여의사였습니다. 저는 제시카 첸입니다. 하버드 의대 레지던트예요.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시카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김서준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밤새 대기하고 있을게요. 둘째 날, 김서준은 더 정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최근 24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호흡 패턴, 심박수 변화, 혈압 변동. 모든 데이터가 그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준아, 뉴스 봤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 괜찮아요. 꼭 성공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있잖니. 생명을 살리는 거. 전화를 끄는 김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도 10년 전 뇌종양으로 고생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의사들의 헌신적인 치료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것이 김서준이 뇌신경외과 의사가 된 계기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국 의사들이 준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서준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스미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한국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김서준이 시뮬레이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한국 의료계의 위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 의사들이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성공하면 어쩌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 오후 5시 김서준은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99번째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종양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로버트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것은 수술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희망을 준 사람이니까요. 김서준이 고개를 들어 로버트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제가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을 할 때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사는 신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밤 김서준은 수술실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수술대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김서준은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의 MRI를 확인했습니다. 종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극복 불가능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종양을 100번 제거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모두 밤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맙네. 내일 좋은 소식 전하겠네. 김서준은 마지막으로 수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 12시간. 가장 위험한 구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 순간만 넘기면 성공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3시간 전 김서준은 샤워를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서준, 너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로버트의 가족들.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김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로버트가 김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김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넘어서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김서준이 수술실로 들어서자 이미 준비된 의료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마취과 의사, 간호사 4명, 그리고 관찰실에는 20명이 넘는 미국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임아웃 시작합니다. 김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확인 절차였습니다. 환자 이름 엘리자베스 밀러, 25세 여성. 뇌간 신경교종 제거술. 예상 시간 12시간. 마취가 시작되었고 엘리자베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김서준은 그녀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정확한 위치를 3차원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두피를 가르자 관찰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김서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개두수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 만에 뇌가 노출되었습니다. 내시경 준비해주세요. 한국에서 공수한 특수 내시경이 김서준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직경 0.8mm의 가느다란 관이 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확대된 뇌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시간째 내시경이 계획한 경로를 따라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혈관 위치가 MRI와 다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실제 혈관이 영상보다 2mm 왼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수술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관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봐, 무리한 수술이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해. 하지만 김서준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변수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플랜 B로 전환합니다. 우회 경로 3번으로 진입. 그의 손놀림이 바뀌었습니다. 내시경이 새로운 각도로 구부러지며 혈관을 피해갔습니다. 관찰실의 의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시간째 내시경이 드디어 종양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모니터에 거대한 종양이 나타났습니다. 뇌관을 칙칙 감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김서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미세 레이저를 작동시켰습니다. 종양 조직을 조금씩 태워가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0.1mm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6시간째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종양의 중심부는 뇌관과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호흡 중추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70에 40. 마취과 의사가 긴급히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계속 떨어집니다. 관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단하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로 소리쳤습니다. 환자가 죽는다. 김 교수 멈춰. 하지만 김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믿어주세요. 30초만 더. 김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종양과 뇌관 사이의 미세한 틈을 찾아냈습니다. 1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발견한 그 틈이었습니다. 찾았다. 레이저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종양이 뇌관에서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회복됩니다. 90에 60. 산소 포화도 92%.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생체 신호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관찰실의 의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시간째 김서준은 계속해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김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째 종양의 80%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양의 뿌리 부분이 뇌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서준은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99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성공했던 그 순간을 특수각도 모드로 전환합니다. 내시경이 180도로 꺾였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각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각도야. 어떻게 저런 컨트롤이 가능하지? 김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내시경이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그의 손가락이 직접 뇌 속에서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11시간째 마지막 종양 조각이 남았습니다. 크기는 쌀알만 했지만 위치가 최악이었습니다. 생명 중추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서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자베스가 수술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김서준이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소 출력으로 레이저를 조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마지막 종양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거 완료. 김서준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깨끗해진 뇌관이 보였습니다. 종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찰실이 폭발할 것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수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서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집중했습니다. 지혈 확인하고 내시경 제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내시경을 빼내고 뇌를 원위치시키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12시간 18분,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김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수술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준이 선언하자 수술실 의료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관찰실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미국 의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동안 김서준은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로버트 밀러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로버트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서준이 마스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로버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관찰실에서 미국 의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경악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김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 우리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서준이 그 손을 잡자 다른 의사들도 하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각도로 내시경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레이저 컨트롤은 예술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의사가 또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서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새벽 2시 김서준은 중환자실에서 엘리자베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뇌압도 정상,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제시카 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의사지만 오늘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와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김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변명입니다. 아침 6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서준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녀의 검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을 뜨실 수 있으면 천천히 떠보세요. 긴 속눈썹이 떨리더니 서서히 파란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점차 선명해지더니 김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끝났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언어 기능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김서준이 로버트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밤을 새운 로버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엘리, 내 딸, 아빠. 부녀의 재회를 보며 김서준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CNN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켰습니까? 뉴욕 타임스입니다. 한국 의료기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500억 보상금에 대해 한 말씀. 김서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회복 중이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자 엘리자베스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미소도 지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종양은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뇌간 손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로버트가 김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보상금입니다. 김 교수님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서준이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50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병원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김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수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하지만 대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김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한미의료협력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뇌종양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재단입니다.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김서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재단 이름은 엘리자베스 희망재단으로 하면 어떨까요? 딸의 회복을 기념하는 의미로. 로버트가 일어나 김서준을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그날 저녁 미국 주요 방송사 뉴스는 모두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인 의사의 기적, 500억을 거절한 의사, 동양의학의 승리 등의 제목이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준은 그 시각 병원 옥상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뉴스에서 봤어. 근데 왜 돈을 안 받았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의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직업이라고.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서준과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완전히 회복하면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요?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로 그 많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세요? 김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가 다시 걷고 웃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500억보다 더 값진 보상입니다. 수술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진 다음 날 하버드 의대 도서관에서 한 교수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스미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미스, 김서준이 누군지 알아냈어. 자네 이거 보면 놀랄 거야. 1시간 후 미국 의사들이 급하게 병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국제의학 저널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서준 29세의 세계신경외과학회 최연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유럽 뇌종양 학회 특별 공로상 3년 연속 수상. 일본 도쿄대 병원 초청 수술 20건 전체 성공. 네이처 메디신 표지 논문 게재 마이너스 혁신적 미세 수술 기법 개발. 스미스 교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무시했던 그 젊은 의사가 세계적인 권위자였다니.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자료였습니다. 김서준은 지난 5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100여 명을 무료로 수술했고 그중 90% 이상을 완치시켰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고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 그가 일부러 미국 학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대. 동양인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로버트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군요. 사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로버트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서준 교수 모친 뇌종양 수술비 마련 위해 미국행. 학회 참석은 핑계였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서준이 미국에 온 진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최근 뇌종양 재발 진단을 받았고 특수 치료제가 필요했지만 비용이 10억 원이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필요했던 거군. 하지만 왜 거절한 거지?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거래하는 순간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 됩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서준은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그에게 제시카 첸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들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김서준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제시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모금했어요. 교수님 어머니 치료비로 써주세요. 김서준이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달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로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스미스 교수님도 회장님도 모두 참여했어요. 우리가 교수님께 했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김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녁 로버트가 김서준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병원 최상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저는 구글 의료사업부 대표입니다. 아마존 헬스케어 총괄입니다. 미국 최고 기업들의 수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엘리자베스 희망재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자금 1,00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서준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구글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수술 기법을 AI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교수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보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연봉 10억은 기본이고 김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기술은 무료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다른 기업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서준은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세요. 교수님,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1년에 한 번은 꼭 미국에 와주세요.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김서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준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의사의 손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생명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김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무시받았던 그가 이제는 존경받는 의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 김서준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구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내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김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김서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에 수백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서준에게 수술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의 영웅, 자랑스럽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5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교수님 같은 의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김서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김서준을 동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김 교수, 자네 덕분에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졌네.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을 인정하지 않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가 아니야. 자네가 보여준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의사로서의 품격이었어.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김서준은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모금한 치료비와 여러 후원금으로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그 큰 돈을 거절했다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사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님, 국제 전화입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예요. 김서준이 전화를 받자 로버트 밀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교수님,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당신을 찾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 통화로 전환하자 병상에 앉아 있는 엘리자베스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수술받는 동안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교수님의 손길이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마취되어 있었는데도 교수님이 저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느껴졌어요. 김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의사가 되기로요. 교수님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셨다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셨잖아요. 그 삶을 다른 사람을 구하는 데 쓰고 싶어요. 로버트가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희망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의료 디렉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김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단은 국경 없는 의료 봉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료 아닙니까? 한 달 후 엘리자베스 희망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CNN 기자가 김서준에게 물었습니다. 500억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김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받은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미국 의료진이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훌륭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의학에는 동양과 서양이 없습니다. 오직 환자를 위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보여준 실력과 인품에 저희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 의료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의 첫 의료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김서준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자원봉사 의사 10명이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환자가 2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의대생이 된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비록 수술은 할 수 없지만 그녀는 열심히 의사들을 도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서두르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김서준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8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장비가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봐야죠. 열악한 환경에서 6시간의 수술 끝에 소녀의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감사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김서준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2년 후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대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준의 수술을 참관하러 온 것입니다. 교수님, 저 많이 배웠어요. 이제 수술 기법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김서준은 어려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10살 소년의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참관실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저 집중력, 저 정성. 이래서 제가 살 수 있었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소년의 부모가 김서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수술비는 분할로 내도 될까요? 당장은 형편이. 수술비는 엘리자베스 재단에서 지원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감사를? 김서준이 엘리자베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당연히 뇌신경외과였습니다. 졸업식에 김서준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해냈어요. 축하합니다, 닥터 밀러. 이제 저도 교수님과 함께 수술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그해 겨울, 김서준과 엘리자베스는 처음으로 함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환자는 베트남에서 온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복잡한 뇌종양이었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으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조를 제대로 했나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주도적으로 수술할 준비가 되었어요. 수술실을 나오며 엘리자베스가 김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았잖아요. 김서준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눈을 봤기 때문입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억도 포기하신 거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2015년 현재 엘리자베스 희망재단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명의 환자가 무료 수술을 받았고 그중 90%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서준 교수는 여전히 한국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1년에 4번씩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닙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는 미국에서 재단을 이끌며 젊은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김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500억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저는 돈보다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와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서준 교수의 입장이었다면 500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